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1기 영철님 얘기 좀 해볼 텐데, 설명에서부터 직진 부산 사나이 쾌남 훈남 미남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줬네요. 그렇군요. 35살이고 아마 그리려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려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캐릭터를 그릴 때 미남 미녀들은 그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편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 인터뷰에서도 무조건 돌진합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진 부산 사나이 이렇게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지만 영철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직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은행에서 지금 8년째 일하고 있고 기업 대출 외환 담당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는 항상 낙천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자기소개 특이사항부터 좀 먼저 볼게요. 자기소개 때 중화반점 노래를 불러요. 가발을 쓰고. 근데 이거를 옆에 제가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를 제가 비교를 하라고 해놨는데 저게 뭐냐면 영철님이 여기 올 때 듣던 노래예요. 여름이니까 여름아 부탁해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전히 뭐 많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지. 저걸 하나씩 떼놓고 봤을 때는 저걸 가지고 영철님의 성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루이스 중화반점,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적힌 단어,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보던 육촌 언니의 얼굴, 육촌 누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단서로 봤을 때 영철님은 굳이 따지자면 시간관으로 봤을 때 이분은 과거 긍정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겠구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즐거웠던 과거를 추억하는데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데 특화된 사람. 이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람마다 6가지 그 시간관 속에서 어떤 거가 더 크고 작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계속해서 곱씹는데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나쁘죠? 나쁘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과거의 나쁜 일을 계속해서 곱씹음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을 대비할 수도 있으니까.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철님은 과거 긍정형.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계속해서 많이 되새기는 사람인데 루이스 중화반점은 몇 년도 노래예요? 2000년도 노래인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처음 가사에 1999년이라는 뭐 이렇게 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0년도 노래예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는 저게 2002년 노래예요. 그러면 이때 영철 씨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이때까지의 영철 씨는 자기의 이제 이런 개구진 면 그리고 활달하고 영철 씨가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태 미남이었을 거잖아요. 모태 쾌남 훈남 미남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영철 씨가 원래 가진 그런 개구진 개그 센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시절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박수받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이런 친척들도 많이 모였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육촌이 물론 뭐 이것도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육촌 누나를 10년 여기서 뭐 10년이라고 했지만 실은 10년도 더 된 일이겠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누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나 얼굴을. 물론 이제 누나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덜 변했을 수는 있겠지. 영철 씨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좀 많이 변했을 수 있고.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많이 변하기도 하니까 좀 확 크면서. 근데 어쨌건 영철 씨가 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그런 화목했던 가정 지금도 화목하겠지만 그렇게 친척끼리 모여서 막 우르르 모이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그리고 영철 씨의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빛이 나던 그 시절 물론 지금도 빛이 나 지금도 빛이 나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영철 씨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영철 씨는 이 사회화가 굉장히 되면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내 욕심만큼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하겠죠. 원래 유머 감각은 100% 그런 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내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으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남 미녀들은 이게 이제 어느 영화에서 그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한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 자신의 결핍이 없으니까 어차피 관심 받고 박수 받으니까 그런 유머 감각을 키울 기회를 잃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영철 씨가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건 아닌데 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덜 재밌어도 되는 시절을 겪은 거지. 그러니까 뭐 자신의 유머 감각을 자기도 모르게 갈고 닦게 되는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좀 훈련이 덜 됐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어.
그럼 뭐 그걸로 된 거지. 근데 이제 영철 씨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지. 과거에 이제 막 개구지고 유머 던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의 영철 씨의 개그 센스는 이제 그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개그 센스는 아니고 영철 씨 자체는 낙천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지만 막 이런 비틀고 비꼬는 유머를 잘 던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듯한 사람이지. 그래서 아까처럼 뭐 무조건 돌진한다 이런 것처럼 약간 직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뭐랄까 변화구를 던지면서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이끄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화가 되면서 자신의 이런 개그 욕심을 다 내려놓은 거야. 내가 재밌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보다 이게 반듯하고 신뢰를 주는. 근데 원래 영철 씨는 좀 그런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철 씨의 내면은 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개구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이렇게 막 밝게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 받으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그거를 원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철 씨의 호감을 얻으려면 그 영철 씨 내면에 있는 중학생을 잘 꼬셔야 돼. 그러면 영철 씨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철 씨는 이게 의도한 거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의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중화반점 노래를 했을 때. 그래서 텐션이 높을 때가 있고 이런 모습도 좋아해 주길 바란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인 영철이 가지는 약점까지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제어해야 되는 욕구지. 욕구 자체는 약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 이건 약점이 아니잖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영철 씨의 저 개그 욕심도 약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사회인 영철이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연애를 할 때까지 저거를 제어하면 영철 씨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장기자랑 감동적이었다. 저렇게 남들 웃기려는 자세가 좋았다 하면서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했으면은 욕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그쵸? 나오는 순간 바로 철가방에 돌 날라와. 가발 쓰고 딱 나가는 순간 노래 못해. 그리고 소박하고 직선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민감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밀당도 하고 이 사람의 감정도 읽고 이러면서 센스 있게 대응하고 이제 그 과는 아니라는 거지. 그쪽 과는. 근데 이제 소박하고 딱 직선적이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하고 거기서 뭐 한눈 팔지 않고 딱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면 영철 씨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영철 씨의 이 내면에도 정말 이 순수한 그 욕구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이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밝게 지내고 싶은 그게 욕구가 그거라면 얼마나 건전해.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다 좋게 보고 그런 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철 씨는 너무너무 좋지. 외모를 떠나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막 대화에서도 변화구를 던져가면서 물론 영철 씨가 그럼 대화에서 변화구를 못 받아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해. 이렇게 매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데 외모가 주는 그 양만큼의 그쪽의 특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직선적이고 이 사람이 가진 책임감, 그게 이 사람이 가진 더 강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쁜 남자류 아니면 바람둥이류를 만나면서 겪었던 그런 스릴 있는 연애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철 씨와의 연애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철 씨는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이지. 외모도 훌륭하고. 그럼 첫인상 선택을 순자 씨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영철 씨가 딱 그 차를 들고 오잖아요. 차를 내려놓고 신발을 딱 벗고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말 사소한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린 상태에서 신발을 뒤꿈치로 벗고 들어올 수도 있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대충 틱 던져놔. 뭐 던지지까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반듯하게 자랐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물론 다른 거랑 더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반듯하게 자랐고 그리고 어려서 뭐 제사 얘기도 살짝 나왔는데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분위기를 겪은 데서 배웠던 뭐 초중 그 시절까지 집안에서 그런 예절을 잘 습득한 그런 경험이 있었겠구나. 그게 지금 저 결과겠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순자 씨를 만났는데 순자 씨 얘기를 하면서 다시 좀 해야겠지만 대화도 되게 잘 됐거든요. 서로가 인기 많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인상도 좋다. 그리고
한결같이 바르게 웃는 상이고 그런 모습에서 나를 봤다라는 얘기를 서로 하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종교적 차이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철 씨가 종교가 어떤지. 근데 뭐 약간 종교적 차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금 두 사람은 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좀 보자고요. 이 영철 씨와 순자 씨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들려드릴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